자, 옥명영 수용차 봅시다. 자, 업무용 수용차 규정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 할 때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했었죠. 그죠?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의 범위가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차예요. 업무용 수용차의 범위도 과세대상 승용차, 개별 소비세법상 둘 다 범위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 규정 법인세법에 왜 등장했냐 이거예요. 차를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 규정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리스 기간이 보통 3년이었어요. 3년 혹은 4년이었다고. 3년 혹은 4년 리스 기간. 그래 벤츠 S 클래스 까만색을 타는 거야. 2억 줬다고 볼게요. 과거에는 2억짜리 차량 운반부를 취득하면 정률 5년 정률로 생각했어. 5년 정률이 0.45일이거든. 그럼 첫 해에는 2억 곱하기 0.45일. 대략 합시다. 대략 한 9천 정도 되죠. 그죠? 둘째에는 2억 빼기 9천 여기에 0.45일. 셋째에는 빼기 0.45일. 그럼 3년에 걸치면 거의 90% 이상, 95% 가까운 금액이 경비 처리가 된다. 감가상각비로. 그러면 3년 동안 2억짜리 차를 타면서 2억 가까운 돈을 경비 처리하고 그 다음 S클래스 하얀색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 3년 S클래스 빨간색으로 바꾸고 S클래스 계속 색깔만 바꾸는 거야. 마이바우도 안 타다가. 이게 밉다 이거예요. 이게 밉다. 그래서 좀 길게 타라. 좀 길게 타. 어떻게 길게 탈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요. 정율법이 아니라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그리고 강제상각은 앞에서 공부했죠. 결산조정사. 결산조정사의 특징은 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속 시기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이건 그게 안 돼요. 강제예요. 임의가 안 돼요. 됐어요? 됐나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 3년 타던 걸 2년만 더 타면 되겠네. 그지? 과거에는 3년 아니면 4년짜리 리스가 유행했거든. 4년짜리 리스를 타던 사람이면 1년만 더 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규정이 2016년도가 도입됐거든. 2017년부터 리스가 전부 다 5년짜리로 바뀌었어요. 벤츠 파이낸셜, BMW 파이낸셜, 아우디 파이낸셜 전부 다 리스가 5년짜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세법 때문에 이게 완전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 정도로 무섭지. 세법 개정. 그래서 그 해에는 2016년 도입된 해에는 리스 계약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적이 저조했어. 리스 계약을 이루어야지 딜러들이 먹는 게 많아. 차 한 대 팔면 얼마 먹는다 하잖아.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야. 얼마뿐만 아니라 만약에 리스 계약을 한다. 그럼 리스 이자율이 2자릿수거든. 그럼 거기서 또 커미션이 또 나온다고. 그래서 리스 계약으로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맞지? 내가 수입자 딜러는 아니지만. 나솔 사기에 지금 수입자 딜러 한 명 나왔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5년으로 확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4년 타다가 5년이면 1년만 더 타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매년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 원으로 맞춰버렸어. 자, 2억짜리 차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얼마예요? 잔존가치 없으면 매년 인식할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억짜리 차 잔존가치 없고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매년 감가상각비 인식할 거 얼마예요? 이게 어렵나? 5, 4, 20 4천만 원 아니야? 우리 해도 할 것 같은데. 응? 4천만 원 중에 80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3,200원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년 80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럼 2억짜리 차를 매년 800만 원 감가상각비 인정받으면
몇 년 동안 감가상각비 인정받겠어? 아, 계산기 있어야 돼. 25년. 아, 감가상각비 지금 계산기 있어야 돼? 두드려야 돼?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25년. 그게 무슨 말인데? 차 감가상각 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겠어. 이렇게 길게 해버린 거예요. 길게.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꼼수를 부르는 거야. 어떤 꼼수? 한 5년 타는 거야. 2억짜리 차. 5년 타면 감가상각 2개에 얼마야? 인정되는 거. 한 해에 800이니까. 4천만 원이지. 그지? 그럼 요 시점에 잔금 금액은 얼마가 돼? 1억 6천이 되지. 그지? 대형 세단 저런 거는 5년 정도 타면 이제 감가가 심해가지고 반값 정도밖에 안 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 다음으로 대형 세단을 좋아한대. 전 세계적으로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생산국보다 생산국 제외하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다대. S클래스 판매량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형 세단을 좋아해. 젊은 애들도 큰 차를 좋아한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S클래스를 못 타는 이유가 뭔데? 차를 못 사서 차는 다 살 수 있어. 은행이랑 같이 사거든. 그지? 유지를 못 해내는 거야. 유지를. 유지를 못 해낸다고. 그래서 애들이 자꾸 가스차로 개조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리고 거야. 참, 저기 패스트 앤 퓨리어스 그거 있잖아. 영화 있잖아. 그거처럼 팍 터져버리는 거지.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거 영화 제목 뭐지? 이게.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감사합니다. 이거 끝이 안 나잖아. 끝이 안 나잖아. 얘기하지 말자. 주인공이 죽었잖아. 안타깝다. 얘 미남이 많아. 포르크 얘 죽었잖아. 빈디젤 말고 포르크도 있잖아. 잘생기네. 조폭같이 생긴 애 말고 마동석 같은 사람 말고. 그래서 꼼수를 부르는 거야. 어떤 꼼수? 감가상각비 한 해 800만 원밖에 인정 못 받아? 그럼 이렇게 하면 경비 좀 인정 많이 받겠는데? 어떻게? 5년 타고 반값밖에 못 한다며. 가정하는 거야. 반값. 그럼 1억에 팔아. 그럼 처분 손실이 얼마야? 6천만 원.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있겠는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다음으로 길들이 힘들대지. 그 정도로 버려준 거야. 그래서 세법이 요 처분 손실도 한 해에 800만 원만 인정이 돼. 처분 손실도. 그럼 처분하고 났는데도 처분 손실을 다음 년도 계속 인정받아 가는 거야. 그렇게 길게 타게끔 한다고. 됐어요? 됐나요? 하나 더. 어떤 거? 지금 번호판 바꿔놨잖아. 업무용 차량 8천만 원 넘는 것만 그 번호판을 달도록 돼 있거든. 8천만 원 넘는 것만. 그래 장난을 또 많이 치지.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트리 등급 있잖아. 엔트리 등급이나 이제 6천 초반 후반이지. 그 엔트리 등급만 벗어나면 보통 8천만 원 이상 다 간다고. 달달달거리는 디젤 말고. 달달거리는 디젤 차는 그래 좋은 차인데 옆에 지나갈 때 달달달달 거리고서 부끄럽잖아. 예, 그런 걸 타는 이유가 사람들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타는 이유가 유지비 때문이라잖아. 근데 이게 웬걸 교육값이 더 비싼 세상이 왔네. 교육값이 더 비싼 세상이. 안 그래? 세상이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녹색 번호판 그걸 붙인 이유가 이거라고. 벤츠 S클래스 타. 법인 차량이야. 법인 차량. 근데 주말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서 있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여기 왜 왔지? 저거 집 애랑 어린이대공원 놀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법인 차량을 끌고. 그래 놓고 기름 넣고 유지비 든 거, 경비 든 거 이걸 전부 다 법인에 경비 처리를 한 거야. 송금으로. 그게 밉다 이거야. 그게 밉다. 저거 집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럼 돼서 유지비는 전부 다 법인에 경비 처리를 했다. 이게 밉다 이거야. 그래서 업무에 사용한 유지비만 경비 처리를 해줄게 그거야.
그러면 업무에 사용했는지 업무에 사용 안 했는지 요거는 뭘로 파악할래? 키로수 가지고 파악하겠다 그 얘기야. 주행거리 가지고. 총 주행거리가 4만 킬로다. 그 중에 업무에 쓴 게 3만 킬로다. 그러면 업무 사용한 비율은 75%지. 업무에 사용 안 한 거는 25%고 유지비가 1,000만 원이 들었다. 750만 원만 송금 인정되고 250만 원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 얘기로. 됐어요? 네. 어려운 거 없지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를 파악해야 되니까 주행 일지를 써야 된다. 2016년도에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 2015년도 말에 법인세 실무 강의로 전국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내년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뭘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 업무용수임차 규정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랬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고 몇 년 흘러가지고 예규라는 게 좀 쌓이고 세무서에서 이 정도는 봐주는구나,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생겨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랬더니 삐낀 거야. 몇 년째 내 강의만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대구에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신입사원이 주행거리를 파악할 거라고. 신입사원 주행거리를 어떻게 파악하는데? 군대 갔다 왔어? 너가 제일 막내지. 군대 갔다 왔지? 그치? 말년병장일 때 누가 제일 무서워? 이등병이 무서워지. 회사의 사장님이 무서워하는 건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책상 옆에 사장님 방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사장님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갔다 와? 몇 킬로 뛰었어? 기름 넣었어? 법인카드 썼어? 요렇게 할 거다 라고 농을 섞어서 얘기했는데 진짜 신입사원이 주행거리 파악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참 좋다. 그분이 한 번씩 오신다고. 내가 예전에 원가 관리 강의할 때 2차 시험 문제 2문제 나오잖아. 국지고가 다 나왔잖아. 2문제가 다. 그때 난리 났었다고. 그래 인터넷 그 예샘막 카페 이런 데 있잖아. 이런데 야 근데 이게 무슨 학원의 강사가 이거 나올 거라고 찍지 않았어? 아무도 안 찍었거든. 그거 나올 거라고. 연산분과 부산물의 베개처리 나올 거랬거든 내가. 결합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이랑 엮여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그해 처음 나왔다고. 2차 시험에. 거기 글이 올라서 누가 이거 나올 거라고 찍지 않았어? 그 리플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끝났어.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내가 리플을 그게 나야 나 오노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너가 좀 달아줬어야지. 그게 쟤야 이렇게. 안타깝다 진짜. 그지? 그때 내가 막 그 얘기했던 기억나. 그때 원어원인가 그 애들 나왔을 때거든. 나야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체의 신입사원들이 월요일 반나절을 주행거리 파악하느라고 소요하고 있대요. 그런 부작용도 또 생겼죠. 그리고 이 주행거리라는 게 100% 팩트로 파악이 될까? 그것도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규정이 생겼을 때 그 생각했어요.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그때 막 포럼 이런 게 개최됐거든. 이게 뭐냐 도대체 복잡하게. 2천만 원은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걸 넘으면 송금불산이 맞아. 그건 이내만 한도로 인정하자. 송금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냐? 이런 포럼도 개최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안정하다고 개최버렸어요. 내년이면 10년이네요. 2016년 1월 1일자로 도입됐으니까 10년이다. 나도 이 바닥이 이제 고인물 된 거 아니야? 혹시 썩었나? 썩은 내가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그만두게. 나도 이제 썩을까봐 걱정이다. 응? 업데이트 좀 해야지. 응?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배밀기 하고 있어요. 배밀기. 배밀기라고 하는데 다른 용어가 있나? 푸시업 있잖아. 푸시업을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하는 푸시업 배밀기라고 하는데 안 해. 그 배밀기라고 안 해. 뭐라고 그래? 나 예전에 운동할 땐 그걸 배밀기라 했거든. 다리 째야 되니까 운동하는 애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 다리가 찢어지거든. 배밀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곧 객관식반이잖아요.
객관식 밭에 반 죽거든요. 강사님 저도 반 죽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요. 그죠? 기본 개념도 복습이 안 돼 있는데 문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개념을 다시 또 조금 잡아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시간은 한정적이죠. 말을 굉장히 빨리 할 거예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문제가 넘어요. 풀고 싶어요? 풀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좀 풀어보고 추려줘라. 그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제가 풀어보고 추려주죠. 그래서 그때 체력을 위해서 비축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돼요. 객관식 밭에 엄청 힘들 거예요. 곤욕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주 운동해야 돼요. 자, 그 업무용 수용차 규정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에? 자, 바로 1번. 이 업무용 수용차 규정이 소득세법에도 이제 있어요. 생겼어요. 자, 업무용 수용차 범위와 감가상각 의무화가 되어 있죠. 그죠? 업무용 수용차의 범위,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승용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승용 자동차래.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업무용 수용차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는 얘기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 안 한다 그 얘기야. 그지? 그리고 매년 인식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이런 거 없다 그 얘기야. 처분 손실도 매년 인정되는 거 800만 원 이런 규정 적용 안 받는다 그 얘기야. 어떤 사람들인데 동그라미 1번 봐봐.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 운전학업, 기계 경비 업무 출동 차량,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기억나요? 비용료 소형 수용차 할 때 그죠? 운전학원에 그거 저거 연수용 차량 그지? 그리고 장의차 그죠? 그런 거 했었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중에 테스트용 차량 그죠? 그리고 렌트카 회사 렌트카 그지? 그런 거 했었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재고 자산으로 있는 자동차 그리고 택시 회사의 택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두 번째 줄 끝에 시설 대여업이 뭐라 했어요? 했잖아. 시설 대여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 세법에는 리스라는 표현이 없다 했잖아. 시설 대여업이지. 리스 제공자라고 안 하고 시설 대여업자라 한다 했잖아. 그거 리스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장의차 됐죠? 운구용 승용차 뭐 링컨 MKX인가 그런 거 있죠. 막 어디 가서 유턴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차 그죠? 중간에 휘어가지고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죠. 그죠? 동그라미 3번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용 차량 그죠? 조 교수님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지? 어르신들은 깜짝 놀란다 했잖아. 비 오는 날 밤에 횡단보도 앞에 신호 대기 신호등 파란색으로 딱 바뀌었는데 차가 와서 딱 서는데 운전자가 없는 거야. 어르신들은 기절 안 하겠어? 그지? 그거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 교수 선생님 빨리 피해가라 했죠. 왜? 그 차가 나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 안 그래? 테스트하는 거잖아. 조 교수님은 밟고 지나가는지 피해서 지나가는지 안 그래? 그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 이런 거 안 봤어? 그거 덤이라 그러지. 마네킹 그거 사람 인체 모양 덤이가 슉 이러는데 팍 치고 가잖아. 산산조각이 막 아니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요즘에 기술력이 뛰어나져가지고 분명히 멈출 거예요. 그죠? 분명히 멈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끄면 안 되죠. 그죠? 야수세 파바로티인가 야수세 파바로티는 뭔지 모르겠어. 난 그치않은 파바로티 아는데 그 세계 3대 테너야 그게? 플라시도 도밍고 파바로티 또 한 명이 뭐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뭐 파바로티라 해가지고 그래 벤테이가를 타고 갔는데 벤테이가가 막 그 사고를 쳤잖아. 그지? 벤테이가 왜 그 자동 제동 장치가 왜 안 먹혔을까? 아마 꺼놔놓고 간 게 아닐까? 얘기해줬잖아. 이거 모양 그 제네시스 원래 모양 벤테이가 몰라? 모르는 걸? 아 이런 거 다 보고 싶더라. 차 진짜 좋더라. 예쁘고 벤츠보다 한층 더 고급스럽더라. 고차원이더라 고차원.
자 밑에 이제 감가상각 의무화. 그럼 저를 보세요. 방금 봤던 그런 법을 영위하는 차가 아니면 업무용수자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승용자동차로 개별 소비세법상 승용차 뭐였어요? 정원 할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부가세법 듣고 있어? 부가세법 듣고 있어? 들어야 돼. 빨리 들어야 돼. 부가세법 확 지어버려야 된다. 영상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안 들으면 확 지어버린다. 그죠? 영상 빨리 들어가요. 응? 거기에 보면 이제 승용자동차 부가세법상 여러분 우리 복습 차원에서 조금 합시다. 부가세법상 매입세 불공제 우리 아까 토, 사, 세 그다음 뭐였어? 비. 비용업용 끝까지 해줘. 소형 승용차 끝까지 해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또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 또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끝까지 해야 돼. 수험생들이 이거 어지럽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래 공부했는데 시험에 임차랑 리스랑 유지가 나온 적이 있어. 예, 끝까지 완벽하게 해.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엔드 요건이라고. 비용업용이면서 소형 승용차였어. 이때 비용업용은 영업용이 아닌 거. 그럼 영업용은 뭔데? 방금 보고 그게 영업용. 그래서 범위가 같다 그 얘기야. 그럼 소형 승용차의 범위는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차.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됐죠? 그럼 9인승은 괜찮다는 얘기가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영업용 제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결론을 잘 기억해야지. 9인승 됐어요? 됐어요? 하나 더.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라 했어. 덤프, 출애라, 그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라고. 범위가 같다 했잖아. 됐어요? 결론을 잘 기억해야 돼. 말이 어려우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밑에 감가상각 의무화 5년 정해법 강제상각. 세무사님 도대체 강제상각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만약에 5년 정해법 강제상각 2억짜리 5년이면 4천만 원이잖아.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만 잡았다. 3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강제상각이지. 신고조정사항처럼.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괄호 2번 업무용 승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금액이 아닌 금액 송금불산이 받겠다. 됐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반괄호 1번 업무용 승차의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감가상각비 체크하고 감가상각비도 포함해가지고 관련 비용으로 본다고.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거. 됐죠? 리스를 하면 여러분 리스 회사에 리스 스케줄표 달라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쪼개져 있는 걸 줘. 자동차세 매달 내는 리스료 중에 자동차세 비중은 얼마인지 감가상각비는 얼마인지 비중이 다 쪼개져 있어. 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첫째 줄 끝에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여기 힘들다고. 그지? 요거 조금만 얘기해 준다고. 제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습한다고 생각해요. 리스 했어? 리스 배웠어요? 그럼 내가 좀 해줄게요. 그래. 안 했으면 남남이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리스는? 지난 시간에 최근에 했어요? 아주 바람직하다. 내도 얘기를까지 할 수도 없잖아.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리스. 그지? 경제시 실제로 내가 타고 다니는데 법적 소유권은 걔들한테 있고 걔들 거고 내 건가 걔들 거면 헷갈리는 거지. 그지? 리스, 썸이지 썸.
차가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갔더라고.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야. 꺼져 이러는 거지. 왜 꺼져? 돈 좀 빌려달라니까. 니는 안 갚게 생겼어 이러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탁 나오는 거지. 탁 나왔는데 주머니 안에 여보세요? 고객님 차가 필요하다면서요? 당신 누구야? 은행겼다는가? 은행겼다는가? 저희가 고객님 다양사업자부터 차를 사서 고객님에게 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는 거야. 아직 됐고 돈으로 빌려줘. 그건 안 됩니다. 왜? 강원랜드 가게 생겼어요? 그러는 거지. 그래서 차를 사서 내한테 빌려주는 게 그게 리스지. 그때 얘들을 뭐라고 불러? 리스 제공자 이렇게 부르지. 법적 소유권 얘들. 그때 나를 뭐라고 불러? 리스 이용자 이렇게 부르지. 그때 얘들을 뭐라고 불러? 제조회사 이렇게 부르지. 그지? 그래서 제조회사가 리스 제공자인 리스, 제조회사가 리스 제공자가 아닌 리스. 일반적인 거지. 제조회사가 리스 제공자인 리스는 뭐야? 응진과 코웨이가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웨이야. 앞에 응진을 넣고. 그지? 그런 거. 이런 게 다 리스야. 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약정 기간만 지켜주시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고객님께 됩니다. 할부 판매잖아. 안 그래? 그런 게 리스야. 근데 이자까지 받아먹겠다 이거야. 그치?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소유권을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소유권을 넘기면 뭐야? 할부 판매잖아. 안 그래? 차도 리스 타고 다니다가 리스 기간 끝나면 선택하라 그래. 인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안 하고 색깔 바꿔 다른 차 타지. 그지? 그런 거. 그때 얘들한테 본적 소유권이 있다며. 내 거이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리스지, 리스. 그지? 차가 얼마짜린데? 1억이네. 1억. 그지? 내가 할부 타면 1억 주고 차를, 아니, 현금 주고 사면 1억 주고 사겠네. 할부로 하면 요즘 할부 이자는 한 4%대 내더라고. 4%. 리스하면 10% 넘어. 그럼 1억짜리 차를 1억 1,000만 원 이상 주고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누가 부자야? 안 그래?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스 차가 지나가면 에이 허네, 에이 호네, 에이 하네. 왜? 우와 허네, 우와 하네 이래야지. 안 그래? 그래 발도 싹 내밀어. 농담이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런 거지. 이제 그 정도로 이자율이 높다라는 걸 표현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자로 먹고 사는 거야. 이자로. 그때 10% 난감하면 돼. 이게 IRR이야. 최저필수 수익률이고.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얘들은 이자 받아 먹으니까 금융보험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 고상免税 사업자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이제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지. 그래서 리스 계획을 체결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수취할 수 있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다만 그게 비용도 소유소유자가 아니어야지. 그지? 이게 봤더니 200호네. 200호. 물건 넣은다고. 땀프, 볼보, 200호 이런 거. 그러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지. 그지?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지. 그지? 그때 리스 제공자 입장에 127이었다.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127이었지. 됐지? 그 전에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구분해야 되잖아.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구분하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을 안 한다고. 그런데 세법은 아직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그래서 과거 기준들을. 그래서 그 과거 기준을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과거에는 리스 이용자도 금융리스 운용리스를 구분했어. 어떻게 구분했는데? 전화해 물어보는 거야. 금융리스냐 운용리스냐 이렇게. 금융리스다 그러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운용리스면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금융리스로 분류하는데?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 그지? 내 거 있는데 내 거 아닌 거 썸이라 했잖아. 썸 누가 부른다 했어? 소유랑 정기부가 부르잖아. 그지? 영감에서 선택권 기준. 경상도 발음 세잖아. 영감에서 선택권 기준. 그치?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전기 리스료 기준. 이렇게. 전기 리스료가 공정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느냐. 리스 기간이 내용 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느냐. 그때 대부분은 몇 프로야? 80%? 75%? 그건 일반 기업의 기준이야. 국제의 기준은 몇 프로라는 게 없어. 김영도 회장이 여러분들 참고하라는 그런 퍼센트를 써놓은 거야. 그거는 일반 기업의 기준이야. 국제 기준은 몇 퍼센트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 제가 시험 준비할 때는 계산 문제로 등장했어. 계산 문제. 근데 이제 계산 문제 등장 안 해. 그게 무슨 계산 문제? 금융 리스크인지 운영 리스크인지 구분하시오라는 계산 문제가 이제 등장 안 해. 대부분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 부분. 그게 얼마큼인데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80% 75% 이런 표현이 있지만 국제 기준은 그런 표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다른 걸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주는 거지. 어떻게? 법령성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법령성 없는 자산이면 금융리스크잖아.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트렌드라고 요즘에. 자,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과거 우리 드로리안이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도와주세요. 동시대 살아나놓고 꽉 이렇게 이럴 때만 내 맘 완전 늙은 여감쟁이만 과거에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하루 전날에는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루 전날에 선급 리스 자산 잡지 이 돈 주고 사고 그지? 그 다음 이제 리스 개시일이야. 리스 개시일이 되면 선급 리스 자산 떨어내는 거지. 그리고 외상으로 판 거라고. 외상으로. 그래서 금융 리스 채권 잡는다고. 됐어요? 커피값이 없으면 이렇게 끝나. 커피값이 있으면 이제 리스크에서 직접 효과가 생기겠지. 그렇지? 커피값 없는 형태로 하자. 그렇지? 그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사온 거거든. 금융 리스 자산을 잡았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권 자산으로 잡지만 권리로 잡지만 예전에는 자산으로 잡았어. 그래서 얘의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얘가 그래서 감가상각을 내가. 그리고 여기는 금융 리스 부채. 여기서 리스라는 말 빼봐. 여기 리스라는 말 빼봐. 아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라고. 금융자산 금융부채만 할 수 있으면 리스는 껌이라니까. 자, X1년도 말이 된다고. X1년도 말이 되면 정기 리스를 받지. 고정 리스를 현금으로 받았다 볼게. 요 받은 것 중에 일부는 채권 원금 상환액이고, 그지? 나머지는 이자 수익이지. 그지? 여기는 고정 리스를 정기 리스를 용어가 바뀌었거든. 이렇게 받으면 부채 원금 상환한 거 그리고 일부는 이자 비용이지. 그지? 그리고 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다. 그지? 그지? 둘 중에 짧은 걸로. 리스크 기간과 경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리스크 기간이 짧아. 그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그지? 그럼 시험 문제 잘 봐봐. X1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뽑아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 자, 요거는 한 개. 요거는 두 개. 자, 조교 선생님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 내고 싶어요? 제공자 입장에서 내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조교 선생님도 알잖아, 봐봐. 그지? 요런 질문 좋죠. 숫자 안 물어봤잖아. 그죠? 이용자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배적으로. 그죠? 판매형 리스는요? 판매형 리스는 여기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매출 인식해야 돼. 그죠? 시장 이자를 할인한 또 그거 땡겨야 되니까. 응? 그거 좀 물어보는 거죠. 뭐 커피값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커피값이 있을 때 어려운 건 이제 운용 리스죠. 운용 리스. 운용 리스는 커피값을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리스 기간에 걸쳐서 삼각기간이 되죠. 그죠? 운용 리스 자산은 경제적 내용 리스에 따라가서 삼각기간이 돼요. 그죠? 그 차이 때문에 운용 리스는 그거 하나 물어보지. 나머지 끝판왕은 뭔데? 판매 후 리스가 끝판왕이죠. 판매 후 리스가. 판매 후 리스. 그죠? 판매 후 리스가 뭔데? 친구가 돈 좀 빌려줘. 친구 아닌데 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 빌려줄 건데? 담보 하나 맡기는 거야. 담보는 맡길 게 없는데 맡길 게 없는데. 야, 니 쓰는 기계장치 있잖아. 그거 내한테 팔아. 내가 돈 잘 쳐줄게. 그래 고마워. 예, 기계장치를 팔았다. 돈 잘 받았어. 근데 그 기계장치가 있어야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그래서 빌려보는 거야. 여기 판매 후 리스야. 판매 후 리스. 됐어요? 근데 장난칠 소지가 있다. 어떤 장난칠 소지가 있는데 야 이거 물건값 10억이라고 좀 쳐주면 안 되나? 이런 게
어차피 내가 리스크 10억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거야. 됐어요? 별거 없지? 별거 있을 거야. 판매원 리스트. 판매원 리스트 과거에 안 그랬어.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됐는데 많이 어려워. 그 많이 어려운 걸 김영도 회계사님이 노하꾸로 만들어 놨잖아. 틀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산식에다 숫자만 넣으면 계산이 되잖아. 그지? 그런 분이 그런 걸 만들어 놨을 때 합격하라고. 그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 종업원 급여 파트 얼마나 어려워. 안 그래? 종업원 급여 파트 저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다 괜찮은데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인 자산, 확정 총 순확정급여 부채, 그죠? 그지? 이자원가, 단기근무원가, 그지?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래 이자를 곱하고 저기 단기근무원가 어쩌고 저쩌고 빼고 막 마이너스고 기타 포괄손익 미치는 그냥 뽑아내고, 그지? 할 게 뭐 있는데 자산이익 상한 정도만 하면 되잖아. 상한을 초과할 때 효과라네. 효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그 정도만 하면 되잖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출제 교수님들이 항상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물어볼 것 같으면 한눈에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착안하신 것 같아. 김영도 의사님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분계를 끊어야 되는데 분계가 많이 어려워. 분계가 많이 어렵다고. 근데 2차 준비할 때는 분계를 조금 끊을 줄 알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대비를 해서. 책 봐보세요.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책에 있는 게 이거예요. 금융리스 채권에 관련된 이자 수익. 그죠? 됐어요? 됐어요? 어디 있지? 이거 반대.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요거에 됐죠? 요것도 유지비로 넣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유지비 전체 중에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초과한 건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게 밑에 반가로 2번. 자, 어떻게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업무용 수익자 관련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 곱한 것만 송금으로 인정해줘. 됐어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뽑아내는데? 다음 페이지 박스 2번. 업무 사용 비율은 주행거리 가지고 파악한다. 됐나요?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표에 반가로 2번. 다음 금액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업무용 소유자. 그게 어떤 건데? 밑에 별표시 1번. 자, 신규 등록하는 법인 명의의 승용차. 됐나요? 리스도 포함이고 렌트도 포함이야. 취득뿐만 아니라 8천만 원 이상인 거.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 착각했네. 초과가 아니고 이상인 거. 8천만 원 이상인 거. 됐나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 이거야. 일부는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전수조사한다 하더라. 그게 몇 년 전 얘기였다. 됐나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단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 그런 업무용 수용차가 해당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원을 한다. 즉 전액 다 송금 불산입니다. 그 얘기야. 한도 없다. 됐나요? 요즘에는 많이 돌아다니더라. G90 이런 것도 저기 녹색 번호판 많이 다니고. 예전에는 비싼 거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E클래스도 녹색 번호판 있는 경우도 있더라 보니까. 그 밑에 등급들은 8천만 원이 안 돼서 조금 아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도 있고 가입을 안 한 경우도 있지. 그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 가입을 해야 사용 비율만큼 인정해줘. 가입을 안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한도가 0. 그러면 전액 다 송금불산이에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뭡니까? 법인 차량에 보험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타고 다니려면. 근데 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는 사람들.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임직원으로 한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만 이 차를 탈 수 있고
이 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보험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이렇게 표현해. 요걸 가입을 해야 돼. 됐어요? 안 하면 한도는 없어. 한도가 없다는 얘기는 정했다. 소금불산. 됐죠? 오케이. 자, 밑에 소득처분. 한도 초과됐대. 그러면 귀속자에 따라 가지고 귀속을 따져봐. 소득 처분할 때. 됐나요? 이거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따지는데 대부분은 다 상여라. 왜? 임원들이 타고 다니니까. 됐나요? 됐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 상여 이렇게 하면 안 돼. 귀속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정답이야. 됐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다 상여. 다른 경우는 본 적도 없어. 됐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메뉴 박스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 뭔데? 이런 건 이제 보험회사에 취직할 사람들이 보면 돼. 됐죠? 왜? 세무사 시험 합격해서 보험회사에 취직할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너만이겠지만 취직한다면. 그지? 극히 드물지. 그지? 자, 밑에 박스 2번 업무 사용 비율. 벨밑에 별표시 1번 업무 사용 거리.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하는 거. 당연히 그렇지. 그런 게 업무에 관련된 거잖아요. 거래처 방문하는 거, 대리점 방문하는 거, 회의 참석하는 거, 판촉 활동하는 거. 됐죠? 그 옆에 체크. 뭐라고 돼 있어요? 출퇴근 체크.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기억 못해도 돼요. 우리 나중에 소득세법에 연말정산 파트 있거든. 연말정산 파트. 연말정산 파트라고 하면 되겠다. 소득공제 파트. 아니, 소득공제가 아니구나. 근로소득 파트 있거든. 근로소득에 비과세 파트가 있다고. 근로소득 비과세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10대 비과세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 자가운전 보조금이 뭐냐면 차량 유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용어만 바뀌었어. 법인 차량 말고 회사 차량 말고 내 차를 회사 업무에 쓰는 거야. 그럼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거든. 근데 요건이 있어.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실비정산을 받는 대신에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야. 이게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도 되는데 배우자랑 공동명의 돼. 그리고 본인 소유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본인 명의로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돼. 그런데 이 차량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된다 했잖아. 그때 출퇴근은 안 돼. 출퇴근을 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그거는 과세로 바뀌어. 근로소득 과세로. 근데 여기는 출퇴근이 된다 돼 있지. 네, 거기랑 범위가 달라. 여기는 출퇴근은 돼. 관련 범위에 들어간다고. 출퇴근이 업무 사용 주행거리 범위에 들어간다고. 됐죠? 됐죠? 요 차이가 많이 헷갈릴 거다. 공부할 때. 소득세법 할 때 또 언급해 줄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밑에 입증 책임.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받으려는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뭐라고도? 업무용 승용차별로 차별로 번호판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번호판별로 관리해야 돼. 주행거리를. 그래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된다. 작성 비치라고 돼 있지. 제출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제출 의무는 없어. 작성 비치 의무가 있다고.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라고 명하면 즉시 제출해야 돼. 이게 항시 관리하고 있어라 그 얘기야. 언제 제출을 명할지 모르니까.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 안 했대. 작성 비치 안 했대. 그래도 일정 부분만큼 경비 처리한 거는 송금을 인정해 주겠대.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데 동그라미 1번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수임차 관련 비용 분에 1,500만 원을 곱한 비율만큼. 칠판. 운행일지를 작성 안 했어. 근데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다고. 1,500만 원 안 되지? 그럼 다 인정해 준다고. 됐지? 근데 2,000만 원 지출했대. 관련 비용이. 2,000만 원 지출하면 아까 유를 어떻게 하는데 관련 비용 분에 1,500만 원 곱하래. 이 유를 곱하래. 이거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수학생도 없고 수학생이 필요 없고 산수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이렇게 1이 있어. 0을 곱하면 0이 되는데 암기하세요. 왜죠? 1,500만. 이게 무슨 말인데? 1,500이 안 되면 다 해주고 1,500이 넘으면 1,500만 해준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이걸 율로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산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좀 머리 아프지?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별표시 2번. 동그라미 2번. 4년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 임차했대. 이게 무슨 말인데? 차를 7월 1일자로 샀대. 7월 1일자로 리스나 렌트를 하기 시작했대. 그러면 1년치 한도 말고 반년치 한도만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야. 그럼 반년치는 어떻게 할 건데? 세법은 1할 계산이 원칙이야. 근데 여기는 뭘 할로 하래? 12분의 6으로. 독특하죠? 됐나요?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